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찬바람 불 때는 배당. 원래 찬바람 불 때는 호빵 아닙니까? 이맘때면 배당이죠. 네. 네. 자, 이름을 바꾸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달라져서 오셨네요. 예, 회사 이름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더 커진 거죠?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되게 중요할 때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짜고짜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네. 9월 중간 배당 받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뭔가요? 9월 중간 배당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분기 배당입니다. 아, 그렇죠. 분기 배당. 분기 네. 배당.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온기 배당이 아니니까 비슷한 용어로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9월 31일까지 네. 주식을 사셔야 되니까 거기서 3을 빼야 돼요. 네. 우리는 수도 결제가 있기 아, 때문에 그쵸. 예, 29일까지 주식을 사서 30일 날 팔아도 네.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29일까지 주식을 산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주말을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 앞서 말씀 주셨는데 찬바람이 불면 배당 주다. 이건 사실 뭐 너무나 오래된 격언이기는 네,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특히나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가 박스권이라서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좀 기대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9월이 왜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9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이 중요한 게 물론 분기 배당,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은 1년치를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12월 말에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12월 말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리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는 텀이 12월 달에 올라가다가 이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배당을 줄 것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이면 12월이 안 보이지만 네. 9월, 10월로 넘어가면 이제 12월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반기 성적은 나와 있고 하반기 성적도 우수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날 거야 라고 하면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보이는 시점이 딱 오면 어느 정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네. 야, 이 기업은 이익이 많겠다. 그럼 배당을 어느 정도 주겠다. 과거에 배당을 얼마 줬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당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조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기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때 갖고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배당을 받는 거고요. 네. 나는 배당은 받지는 않겠지만 배당주가 움직이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12월 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 9월, 10월 달에 네. 미리 보이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배당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니까 9월 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그렇죠. 9월 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 같은 네. 경우라든지 또 이번에 새 정부 정책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꼭 배당이 아니더라도 이익이 난 것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이익을 쓰게 됩니다. 네. 하나는 사내 유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주가를 다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날 기업의 주가가 생각만큼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사주까지 아울러서 네. 배당주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소장님이 보셨을 때 좀 요거 배당 괜찮을 거다. 유력한 거 좀 몇 가지 있으세요? 아니면 종목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그렇죠. 전력기기들이 올라왔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주회사, 네. 금융회사, 지주. 예, 이런 쪽들의 회사들도 상당히 이번에 네.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네. 뭐냐면 우리가 배당을 이익이 나니까 많이 줄 것 같아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요. 더 정밀한 데이터는 과거의 배당 성향이 어땠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라면 네. 우리가 이익이 난 것에 네.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가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미국 교과서라든지 우리 주식 교과서를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들, 네. 이것을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을 우량 배당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100억 이익 났을 때 35%하고 200억 이익 났을 때 그렇죠. 35%는 다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났을 거야라는 것은 추측이죠. 네. 근데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조금 났을 수도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은 배당 성향이 유지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당을 주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당 성향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 기자님 펀드 매니저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어떻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났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겠습니까?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으로 사겠습니까? 아, 그건 성향 차이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 배당 유지되는 기업으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죠. 네. 그러면 조 기자님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로 치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면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배당주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배당주를 사려고 한다라면 배당 성향이 과거부터 유지되어 왔던 거. 네. 그거 어디서 보느냐? 다트에서 보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네. 기업 현황에 들어가면 네. 이것이 3년치는 나와 있습니다. 3년치 정도. 예, 3년치 정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네. 뭐 35%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20%가 됐든 15%가 됐든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인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이고 주가가 잘 안 올랐었다. 네. 충분히 배당주로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단순하게 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라서 안정적이라서 또 관심도 크지만 이게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여쭤볼 게 지금 이제 더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맞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예.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그래서 배당을 고민하는 분, 조금 샀는데 더 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네. 그리고 또 많이 적넉하게 있는 분들, 아니면 그리고 소액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취미로 하던 분들인데, 올해 다 배당 하니까 나도 배당 받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분류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일단 크게 조금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한다라면 미국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 네. 보통 5,000원짜리인데 네. 그게 지금 10,000원이면 네. 10% 배당을 한다라면 10,000원에 10%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10%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10% 배당하면 액면가에 10%를 줍니다. 네. 그럼 얼마죠? 5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과연 시가 배당을 주느냐, 액면가 배당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액면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 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5% 배당을 한들 10만 원에 500원이니까 그쵸. 별로 그렇게 마음에 확 지금 그 얘기 들으면 이자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네. 그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500원을 준다 하더라도 10만 원짜리가 11만 원 주가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10% 수익이면 은행 이자 2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네. 좋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 배당과 관련해서 9월, 10월 달에 주식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시점은 다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딱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것도 이것도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배당을 내가 안 받고 수익이 날 수 있죠. 또 배당은 우리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주식 차익에 대해서 그 정도 소액에 대해서는 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절세까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니까 절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라면 내가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솔직히 배당 그거 몇백 원, 몇천 원 받아서 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당을
유지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그래요?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거액 투자자분들도 좀 배당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이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에 이제 들어갔었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네. 이번에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거액 자산가들 분들께서는 배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금으로 다른 것까지 빨려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다라면 네. 차제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거의 뭐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죠. 네. 숫자의 문제일 뿐.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문제만 지금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고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엊그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3차 상법 개정안도 현재 지금 올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하고 있죠. 있죠. 거기에 핵심 요소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을 소각을 하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사주 취득 대신 뭘 할까요?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배당이 좋아요. 과거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네. 배당이란 용어가 어떻게 네. 보면 공식화됐던 첫 번째 정부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배당소득 환류세제라는 세제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한시적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배당주 펀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되게 배당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전에도 배당이 있었습니다만 그럼 많은 분들이 배당을 그냥 뭐 별로 그쵸, 이거 뭐 갖고 돈 많은 사람 있으니까, 그렇죠. 주는 정도다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런 상태에서 배당주 펀드가 만들어졌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배당주 투자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공론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발전한 거죠.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는 이제 상법 개정까지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내 자산 형태에 따라서 내가 뭐 많으신 분들이야 워낙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도 네. 배당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는 것들 실질적으로 배당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 안 하다가 네. 배당하니까 또 12월 배당 받고 싶고 네. 중간 배당 받고 싶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뭘 좀 주의하거나 필요해요? 일단 지금은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지금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배당과 관련해서 주가의 퍼포먼스를 지금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에 조금 방점을 찍은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당은 이제 두 번으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 두 번이란 게 뭐냐면 그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12월 말일자로 네. 배당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주총이 열리는 3월 31일 기준점으로 해서 주총이 열린 다음에 배당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네. 배당이 깜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얘기했듯이 지금 뭐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고 현대차가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 음. 때문에 주총을 보고 배당 결정 나면 그 다음부터 보고 주식 사자. 네.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에코프로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배당 기준일이 언제냐? 12월 31일이면 9월부터 움직일 거고요. 네. 근데 모든 주식이 9월, 10월부터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12월 31일 날 갑자기 3월 31일이 기준일인데 내가 12월 31일 날 갖고 있으려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역시 다트에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네이버의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배당 기준일이 나와요. 네. 결산일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결산일은 12월 31일 거의 다 동일한데 네. 배당 기준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놓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팁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이다라고 네. 한다라면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한 주식 정도는 전 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얼마 할지는 그때만 해도 깜깜이니까 왜냐하면 주총은 3월 31일 그렇죠. 열리니까 12월 31일이 됐던 3월 31일이 됐던 내가 배당을 많이 준다라든지 배당을 줄 것 같은 기업들을 한 주씩 사보면 보통 사고 나서 12월 31일은 한 4월 달에 들어오니까 넉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3월 31일은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갑자기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
그게 소액이라도. 소액이라도. 그쵸? 네. 우리 꽁돈이 누가 지금 그럼요. 뭐 제일 꽁돈이라고 좋은 돈이죠. 제일 좋은 돈인데 네. 그게 정말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내 계좌에 딸랑 하고 돈이 그렇죠.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뭐 진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음. 땅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느냐라는 그쵸,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네. 이게 투자관이 달라져요. 이게 배당이구나. 이런 거구나. 네. 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네. 보니까 일주일이에요. 네. 288억 원의 고배당주 ETF로 자금이 네.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시기도 참 좋고 네. 코스피도 마침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박스권이지만 아예 내려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방 회복도 되는 편이고 높게는 아니어도 그래서인지 고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ETF를 잘 투자하시면 한 서너 달 투자해서 1년 수익률은 나옵니다. ETF 괜찮다고 보고. 오, 전 괜찮아요. 근데 ETF 지금 쭉 괜찮긴 했잖아요. 괜찮긴 그렇죠? 했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에 따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거 사는 게 더 나아요? 주식보다? 주식을 내가 잘 못 고르신 오히려 소액 투자하면 ETF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어려워요. 있죠. 사실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 기자님은 다른 뭐 어차피 직장인 중에 주식을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주식을 잘 몰라 디테일하게 뭐 배당 어떻게 다트 얘기하지만 네. 영주 네가 얘기하지만 난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속편한 건 있을 것 속편한 같긴 건 해요. 그러니까 ETF라는 게 지금 네.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과거에는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다라면 지금은 간접 투자로서 ETF가 상당히 근데 좋다. 좀 위험한 건 있진 않아요? 근데 ETF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네. 고 리스크, 고 수익이 그렇죠. 되지만 ETF는 중위험 중수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좋아요. 마무리 좀 로 갈까요? 네. 자, 우리가 네. 어떤 팁을 저는 보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래요? 예, 두둥. 두둥. 자, 과거에 제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배당소득 환류세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네. 그때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회장의 이제 경영권 승계가 네.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났죠. 네. 그럼 삼성이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게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경영권 승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대글로비스.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9월 달에 IR 했어요.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겠다. 뭐 역대 그쵸. 이익을 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은 제 이제 뇌피셜이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영권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어요. 큰 기업도 있고 중견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큰 기업이 됐던 중견 기업이 됐던 자제분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내가 투자자라면 자 올해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내용들이 네. 있으면 투자는 또 냉정하잖아요. 냉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네.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 또 뭐 일반적이지만 예. 이렇게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뭐 다트라든지 뭐 기업 정보를 보면 되지만 또 요거는 봐라. 왜냐면 너무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저는 많은 분들이 배당 금액, 배당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거 배당 성향만 보세요. 성향. 그것만 보면 돼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네. 꼭 체크를 해라. 저 같은 경우 배당 투자할 때 네. 많은 금액을 주느냐 적은 금액을 주느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배당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는 네.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네. 또 그리고 또 나는 그냥 배당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주가 움직임은 좀 싫어. 근데 배당만 받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대표적인 게 있죠. 리츠 회사들. 아, 그쵸. 네, 리츠 네. 회사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주가가 거의 요래 그냥 주가가 요래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때 되면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모 리츠 같은 경우 연간 8에서 10%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리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주가는 정말 지루하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어야 네.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주식 투자하는데 8% 먹으려고 주식 투자해? 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재미없죠. 그렇지만 물론 근데 이거는 8%가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8% 배당을 주지만 수익률이 나오지만 또 때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채권 같은 주식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간다라면 단순하게 내가 딱 어느 시점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변동성에 투자하던 아니면 특별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던 아니면 꾸준히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에 투자하던 ETF에 투자하던 다양한 투자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미국 주식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 또 한국 주식이랑 또 다르잖아요. 아까 네. 시가도 네. 말씀하셨고 그거 좀 차이를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5.4% 배당 네. 이제 분리과세 되니까 지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고 네.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그 내가 수익이 들어오니까 중앙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하지만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우리는 이제 배당이 딱 일률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네. 9월에 배당 투자가 가능한 그쵸. 좀 특이한 경우지만 미국은 잘만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뭐 어떤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와요. 그래요? 매달 배당이 아까 들어오고. 말씀하신 그 시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네. 배당을 주는 것들이 분기마다 주는 거, 매달 주는 기업들 너무 다르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더 오히려 복잡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배당과 관련해서 이런 투자, 이런 우리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게 좀 안 맞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오히려 거기는 달달이 많이 받고 싶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겠네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쫙 짜놓고 매달 들어오면 재투자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말하는 생활비가 되는 수의 배당이긴 네, 하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성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예. 교훈으로 남기면서 차윤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